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4건, 결의안 동의의 건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 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2024년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발전전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2,616억 5천만 원 중 진흥수 결정액 1조 2,566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2,565억 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9,071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685억 9,600만 원, 다음 연도 2월액 137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35억 7,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3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 일반지원, 노숙인 지원 등의 5,481억 4,2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사시설 사업 등의 8,112억 7,8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시설 사업에 3,802억 5,800만 원,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의 644억 5,300만 원, 건강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위생사업 등의 64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9,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22억 3,300만 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3억 1,900만 원, 장애인 회관 작은 도서관 건립 2억 3,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746억 1,600만 원으로 4,42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1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547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50억 등 4,450억 2,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 비용 지급 예탁금 등 4,375억 8,6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억 6,500만 원 등 4,425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2월액은 155억 2,7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7억 6,700만 원, 지출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4,2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2월액은 77억 9,400만 원이며 자활 임차 보존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구 주거 지원 등에 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1천만 원입니다.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 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2월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등 2억 3,800만 원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장애인단체 육선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2월액은 32억 6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6,700만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2월액은 37억 2,9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등 2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식품산업진흥 사업 등으로 9,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2월액은 총 5건에 137억 1천만 원으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12억 6,100만 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124억 4,900만 원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심의 지원 등으로 사고를 이월하였습니다. 최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미수납액은 총 1억 1,500만 원이며 결산 기준 소관부서 미수납 건수는 총 39건으로 25년 5월 말 기준 2건이 수납 완료되고 나머지 37건 중 12건은 이중부가로 인해 감액 처리하였고 25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수납액 중 이중부가는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치구 등 예산 미편성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반납금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회수,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복지건강국 부서 전체 세입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5%로 높게 나타나 향후 자치구 반환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액분 등이 5억 7천만 원, 21.9%로 나타납니다. 보조금 정상금 및 사용 잔액 등 추계가 가능한 세입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세입에 편성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는 반환금, 잡수입 등 모든 수입이 누락 없이 세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차에 만찬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돌봄 정책과 및 고령사회 정책과는 지난해 대비 집행 잔액이 각각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기초연금 국비 미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는 2월과 불용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2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2월 현황은 총 5건 137억 1,088만 원으로 세출 예산 현액 대비 2월율은 0.71%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펴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 달성도 및 추진력을 제고해 예산 2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2월 중 가장 큰 규모인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은 지난해 1월에 공사 착공돼 현재 공정률 45%로 확인됩니다. 준공 예정이 내년 3월까지여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2월된 124억 4,900만 원은 연내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 마감 공정 예정으로 기성금으로 금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사고 2월인 만큼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입니다. 반납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으로 국비 40억 4,200만 원 중 37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7%인 2억 6,800만 원 집행 잔액을 반납했으며 이는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미달, 종사자 입퇴사자 호봉 차액분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3억 2,8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복구 및 시설관리 예산 등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시립병원 운영은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종료 이후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해 총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전용되었으나 이 중 7,3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전용 규모 산정에 있어 추계가 부정하겠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시설의 가동률과 공과금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소요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단순 적용한 점은 전용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운용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7건 3억 5,1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 사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13억 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59%로 최근 4년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며 23년 대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90.7%로 높은 고독사 이용군 안부 살핀 사업은 5월 13일 고독사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무상 이용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리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는 집행 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의 정리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용입니다. 23년도 12보조지원 사업 정상 결과를 반영한 12반환금 현황은 총 14개 사업 19억 8,5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등은 사업 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4년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증진사업은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 7,900만 원을 사용했으나 관련 공모 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금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치 않고 특정 시설 및 단체들에 대한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회계와의 차별화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만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정 및 개선 사항 중 기금 관련 내용으로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금 성과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수혜 범위가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고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등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 및 공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국가적 상황이나 지역적 상황에서 혼돈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열심히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 기조가 복지 쪽은 이제 전환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추구했던 국가 책임제 공공복지라고 하는 방향하고 좀 일치되고 있어서 광주 시민들과 광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보니까 일단 우리 2024년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이 자료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실국들과 비교했을 때 복지건강국 만족도 수준이 한 37% 정도 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예, 어떤 결산액 대비 비중 이렇게 했으면 37.38%로 하셨어요?
네,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지건강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2개, 가입표 이렇게 되는데 복지건강국 동그라미 2개 맞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네, 답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비중 말씀하신 거죠. 그 전체 이게 이제 예산의 비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7.38% 정도 예산 사전 비중이 네. 네. 동그라미 2개는 초과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목표 달성. 네.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 네. 광주다운 통합돌봄 연간 목표 대비 143% 초과 달성했어요.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만큼의 어떤 세계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히 표기를 안 한 거는 실수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성과 지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통합 돌봄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시가 지금 그 부분. 예결위 때 가서 복지건강국 일 열심히 했던 거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칭찬 받으시려면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아무튼 광주다운 통합돌봄 연간 목표 143% 초과 달성. 뭐 부분적으로는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국가 사업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게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모델로 하는 이게 돌봄 전국민 시대잖아요. 네. 2026년 3월부터 되는데 그 안에 광주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가 그 정책으로 공약 사업으로 들어간 게 지역 통합 돌봄 그 저희 전달 체계 구축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선거 그 과정 중에도 저희가 그 민주당 관련 그 공약 그 개발하신 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돌봄, 의료 돌봄 그 체계를 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만나서 그 저희 시의 사업도 설명도 하고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민주당 그 관계자 분들과 좀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그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체계가 그쪽으로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게 행정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오셨던 것처럼 광주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통합돌봄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이야 모든 직원분들이 늘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요. 장기 요양요원들 특별수당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인턴 기간이 네. 3개월 빼고 특별수당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주신 책자 300-1번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오셔서.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어요. 친척된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 공약 사항이라 이런 것들 보면 광주 공공의료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그러니까 시립
저희 그 지방의료원, 네.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약간 이제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추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통해서 그 에타 통과를 위한 그 용역을 지금 다시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저번에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공의료보건 지원 단장님으로부터 그 에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 통과할 수 있게 그런 그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이 저희가 금년 말에 좀 끝나게 되면 내년에 그 에타 이제 신청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저도 그 공약 내용을 보고서 좀 감을 잡고는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울산은 공공의료원을 이제 지역 그 공약으로 해서 포함시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공약을 이렇게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확정 지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AI나 뭐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 그리고 5.18 뭐 이런 쪽에 이제 공약이 좀 더 비중 있게 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지역 공약으로 지금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 해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뭐 추진을 그 뒤로 뭐 미진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번 그 정부에서는 그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못 봤습니다. 전국에서 입원 기간 가장 긴 광주 병원이 넘쳐난다. 공공의료원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저해 요인들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약 상황의 반영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에 대한 이 부분, 특히 광주하고 울산 부분인데, 광주는 순천이라든가 여수의 의대 설립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이 필수 의료나 응급 환자 중심의 어떤 공공의료는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결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처럼 예타 면제만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말만 하다가 제자리에 맴도는 이런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이제 출장도 다니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백지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예산조차도 작년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네, 작년에는 예산이 불용돼가지고 네. 올해 이제 공공의료단에 할 그 용역비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그 경제성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 작년에 어떤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그 정부에는 이 공공의료원에 대한 그 정부의 생각도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용역은 어차피 저희가 예타 면제를 하든 예타를 받든 용역은 지금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진숙 의원님이나 뭐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바뀐 정권에서의 어떤 의료의 공공성, 그다음에 공공재로서의 의료, 보건, 이 부분 우리 광주시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요? 이건 24년 4월에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한 건 네. 45만 원 했습니다.
근데 표기는 100%로 하셨어요. 돈은 자치구에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전달 체계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근데 이 실제로 냉동 난자 해동 지원에 앞서서 난자 동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냉동 난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연구 불임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자궁이 안 좋다든지 네. 고환 연육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칭비로. 네. 그래서 이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수는 난임의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난임 사업에서는 또 별도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난임 사업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성가족국하고 지금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네. 두 국이 네. 이것과 관련된 그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이라도 점검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셨나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검토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결산하면서 네. 이 부분을 좀 저희도 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난자 동결 사업이 하고 이게 네. 이제 중복 지원이 되는가 여부도 네.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부분 좀 얘기를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아무튼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저출생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별로 이렇게 저출생 관련된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사업들이 자꾸 중복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이게 체계적으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가국 내일 질의할 때 저희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체계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2024년도 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은 거는 복지건강국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 그리고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2026년 예산에 모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 다시 복지건강국장으로 또 과장의 소임을 국장님의 소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오시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그러시겠네요. 지금 우리 그 검토 보고서 34쪽을 참조하시면은요. 2024 회계년도 자료 갖고 계시죠? 기금 얘기하신 거예요. 34쪽이요? 네, 기금 문제입니다. 네네. 네.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땠습니까? 네. 평년도에 작년에만 특별히 최하위권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 전체 기금에 대한 네. 평가 종합적인 평가 결과인 걸로 알고 시 전체예요? 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그 화한복이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중에 나온 거죠. 그거 참조해서요. 네. 이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남권역 장애인 재활병원이죠. 네. 재활병원이 2022년, 23년 적자 보전을 해줬습니다. 네. 22년도에 21년치 5억 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23년치 8억 6천만 원인데 적자액의 90%를 보전해 드렸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적자 원인이 병원의 운영 책임에 있었음에도 시에서 90%를 보전해 준 게 맞습니까? 이제 그 저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적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먼저 회계 결산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자 규모를 일단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에서 저희가 규모에 대한 최종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저희가 그 병원 운영을 그 위탁하고 수탁을 받고 있는 이제 조대병원에 맡기고 있지만 저희가 그 시설 보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그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적자 규모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그 병원에서도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어린이 그 재활 의료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적자 규모를 좀 일정 부분 줄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야간 병동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간호 등급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서 수가를 더 받음으로써 그 어느 정도의 그 적자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제세 공과금 부분도 저기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제세 공과금 부분도 좀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6%, 95%였습니다. 네. 병상 가동률이 96%가 상회하면서 적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적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노조 관리를 못했던 경영진의 그 경영 및 병원 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흑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병원 수익으로 잡고 적자 때만 보조를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22억 6,744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사용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한번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업무 보고 할 때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후에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14년도부터인가 아마 지원이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기억하지. 그 사용처를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14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발생했던 적자분과 저희가 사실 그 적자의 100%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100%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흑자분이 그 적자를 메꾸는 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 노조 이제 이런 파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실상으로 이제 지원 규모에서는 빠지긴 빠졌지만 그게 결론은 그 흑자였던 것에서 이렇게 충당된 걸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타 시도에 있는 그 이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그만큼 그래도 수탁 기관에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원율이 93%, 95%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될 수 있는데요. 의료 수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적자 규모가 그 일정이 항상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좀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 재활병원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말씀 중에 100%는 보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 이상이 보존되었거든요. 네. 그것은 뭐 90%나 100%나 그건 50%, 10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장님의 생각이 있다면은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진에게 긴장감을 줄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작년에 적자 보전을 또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지금 저희 이제 회계결산 서류는 받았는데 그게 한 적자가 12억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 수탁 기간에 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야간 진로라든지 간호 등급 상향이라든지 어린이 재활 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지원할 거 보전해 줄 것이냐는 그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재활병원 관계자가 운영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노력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적자 보전 다 해주니까. 누가 그냥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까? 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센터를 통해서 또 적자를 또 약간 보전한다고 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지금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는 공사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6월달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24년 작년 9월에 완료된다고 장담을 했고요. 당시 공정률은 8.4%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하고 9월달에 100% 완공을 장담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4일 날 재차 질의하니까 그때는 25년 금년 3월달 완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또 알아보니까 개원식 및 준공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 8월 중으로 소방 점검 완료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6월 지금 뭐 거의 처리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네. 위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해 기간 호남권, 시간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정해 시간에 파악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겠다. 흑자가 났을 때는 공유해야 되고 적자 있을 때는 100% 보전할 수 없죠. 왜? 호남권역 재활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원래 흑자일 때 흑자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저희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22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승인 없이 이제 그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네. 부분은 저희가 재차 이제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그 부분은 네. 사용처에 대한 네, 것 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대로 하고 이제 사실 이제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공사를 이제 병원 운영을 한 층을 배운다던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병원 운영하면서 이제 그 공사를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구조 심의가 또 추가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저희가 뜻하지 않게 많이 지금 지연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납병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부분 개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번 병동 이 부분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가 저희는 이제 이번 6월에 이제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점검 이 부분까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장애인이 쉽게 입원할 수 어렵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병상을 비워놓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그 분들이 이용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 또한 좋은 거긴 한데요. 예, 이게 이제 그 계속 이제 적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병상을 타이트하게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이 네. 재활이 필요할 때 타 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입원하기 어렵다면 호남권역 원래는 명칭이 장애인 재활병원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장애인자를 빼야 비장애인도 많이 온다는 취지하에 그 동의해줬어요. 네. 그런 장애인이 지금 막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에서나 또 의회에서 그 운영 및 관리를
잘 함으로써 조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소극적이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소방권역 재활병원이 정상화되고 운영 잘하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회관이나 수련원이나 복지관 재건축에 대한 관심 장애인계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보건의료센터도 그렇습니다. 직접 서비스가 없고요. 장애인 보조기 수리센터는 수리인데 수리하는 비중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전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수가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정작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회관 신경 써주시고 수련원 신경 써주시고 복지관 재건축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에 대해서 운영 관련 설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담당 과장 박영숙, 재활지원팀장 정유선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하학교 수탁기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하학교 수탁기관이 아니고 장애인 수련 시설이죠. 네, 수련원 나중에 시에서 직영하십니까? 직영은 아니죠. 아니고요. 네. 그럼 수탁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생각해 본 바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없죠. 예, 운영 방안 뭐 네. 이런 것들. 없는데 왜 밖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안 유지가 안 됐을까요? 밖에서 그냥 추측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뭐 운영을 한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이 이미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 그거 추측이겠죠?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 이제 그 그냥 결정인가? 하는 것 같고요. 없죠. 이제 아마 그 네. 사회 서비스원 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회 서비스원 그 연구 과제 형태로 해서 그 수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일부에 그렇게 알려지지 장애인께서,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네. 보안 유지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든 간에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호남권역 재활병원처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방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국장님 일단 동의하시기 좀 어렵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름의 전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름의 전화 빛고울 봉사회 혹시 아십니까? 부름의 전화요. 네. 빛골 봉사에. 네, 부름의 전화 빛고울 봉사회 김종원 회장이 하고 계시고 네.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된 이용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단이 됐다. 그것은 행정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고 활동 지원사가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한두 달 정도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급히 파견하기 어려울 때 부름의 전화 빛고울 봉사회에서 대체 인력 파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에 10명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민간 쪽에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시를 더 신뢰하고 또 국장님 또 칭송을 해주고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분은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파악해서 한번 네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시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병로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회기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또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또 새 지평이 이제 전국화로 열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빠르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도 다행히 이렇게 담겼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될 때 우리 시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타 시도에 알리는 것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한 지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종사자의 처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타 시도의 조례로 있는데 이걸 뭐 주요 질의로 할 건 아니라 나오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타 시도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마땅한 조례가 없는 부분을 확인했고 본 의원이 지금 그 연구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절히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새 정부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잘 챙겨주시고요. 네. 결산 관련된 질의는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202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20개소 정도 추진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시설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빛골 종합사회복지관에 592만 원이 미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뭐 23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은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 이때 집행 잔액 왜 발생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23년 거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네. 됐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미집행한 부분 잔액 발생한 게 24년에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추경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 이게 체납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비골 종합사회복지관 예. 말씀하신 거잖아요. 23년도 사업이. 예, 23년도 사업인데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미집행이 됐죠. 미집행이 돼가지고 592만 원이 체납이 된 것. 네,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보강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남구 효사랑 고양이 집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6월 반납 예정, 지금 반납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들 일단 여기 한번 또 그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나요? 남구 효사랑 고양이 집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그것도 23년도 사업입니까? 아니요. 예, 이건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인데 반납이 됐어야죠. 예, 즉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이제 24년도에 그게 이제 예. 집행 잔액으로 됐다 폐업으로 인해서 예. 교부를 못했다라면 그게 이제 24년도 결산에 네.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될 거고요. 네. 그게 25년도에 이제 세입으로 예. 들어와야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5년도 세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추경에 많이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국장님 그 자치구로 이렇게 교부가 될 때요. 사업비 같은 것들이 그게 미집행이 됐어요. 혹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게 반납되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되나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네. 결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확정 통보해주고 예. 나면 그 기초에서 추경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그 전문위원님도 이제 아까 검토 보고 예.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도비 반환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계속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해도 빨리 해달라 자치구가 계속 늘리고 잘해야 그 다음 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 정리 추경에 세우거나 아니면 네. 1년 후에 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폐업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폐업을 했다 하면 예. 대부분 그 폐업한 기능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를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집행보다는 좀 더 보다도. 지연이 네, 되는 네. 경우죠. 네. 우리 시는 최대한 그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으로라도 이런 게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걸 추경에 빨리 그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선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묘책, 전략 이런 것들 있나요?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그 시설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네. 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예.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게 자치구라면요. 자치구의 일반적인
그런 반납 지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달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그게 없을까요? 연도별로 계속 이제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긴 한데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자치구도 놓친 경우가 있긴 네. 있고 또 저희가 또 바뀌면서 놓친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예. 인수인계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더라도 수경에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가장들 회의 때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어요.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반납하게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거기는 이제 공문으로만 네. 편성해서 네. 반납해라 예. 이렇게. 근데도 우리가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버틸 수는 있는 거죠. 예. 똑같은 이치로. 예. 그걸 최대한 저희가 강제할 확보해서 수 있는 하는 건- 방안을 사용하진 않죠. 네. 중앙부처도. 네. 예. 똑같은 상황이네요. 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있다면 그걸 또 그 중앙부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전략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그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걸 잘했을 때에 대한 이점으로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더라도요. 예. 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라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심사위원회는 무엇을 논의하는 기구입니까? 그거는 이제 마약류 그 중독자 치료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치료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대상을 결정하고 이제 그 본인이나 경찰에서 신청을 합니다. 네. 이런 이 분을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예. 그거를 이제 그 의료기관장이 소집을 해서 이 예.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그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상과 기간을 결정하는 위원회고 그리고 경찰 혹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의료기관장이 소집을 하는. 네.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없나요? 이 심사위원회에서? 의료기관장이 지금 그 네. 위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가 예. 그 변호 여기가 변호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네. 위원으로 참석을 네. 하는 수준인 네, 거죠. 네, 네. 예. 네,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 네. 혹시 보충으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그 저희 작년 이 결산에 위원회 수당이 전에 그 잔액이 남아가지고 한 이유는 네. 이게 환자 그 보호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은 예.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시도는 이 환자 소속이 아니고 예. 그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 보호 기간을 선택을 하거든요. 31개의 지정 병원 네. 중에서 그러면은 그 선택된 에 소속 관할 시도에서 이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저희가 3명이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인천, 대구, 그다음에 전북, 원광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한 곳이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 이걸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 그냥 우리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에 따른 수당만 우리 시에서 네, 집행을 수당이 하는 편성돼 건가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재하지도 않고 소집하지도 아니 않는. 시가 주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까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의료기관장. 병원 기관장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예. 공무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니,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그럼 돈 내고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위원 좀 수당을 받는 거 이상하잖아요. 아니고 예, 예. 위원장 역할을 이제 병원장이 맡고 병원장이 있다. 하고 예. 예. 소집도 병원장이 한다면서요, 아까 기관장, 근데 의료기관장.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 의료기관을 선택을 하고 예. 그 의료기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소집을 이제 병원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예. 소집을 그때마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원장이 소집을 하고 이제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시가 네, 하고 있는 시가 하고 거죠. 있고 이제 타시도 가서 저희 시민 중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분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 시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신청한 곳에서 한다고 제가 하지 다시 않았어요? 정리를 해서 그 두 분이서 먼저 정리 종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그 시도 관할 시도에서 예. 활용을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잖아요. 31개 중에 저희가 시립병원이 지정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권역 치료 보호 기관이라 해가지고 예. 8개 정도가 예. 좀 활성화된 곳이 있어요. 권역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대가 이쪽 호남 쪽 권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겠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네. 그대로 잔액으로 만약에 시립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시립병원장이 이제 요청해서 했다면 저희가 지출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시민이면. 이거 그럼 우리 집행했던 이력이 있나요? 치료비요? 아니요. 그 수다 네, 위원회 아마 제가 최근 뭐 3년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보니까 60만 원인 걸 보면 네. 한 6명 위원들한테 그 1회 회의 그 할 때 그 참석 수당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열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편성을 해두고 또 집행 잔액이 또 발생하고 그렇게 저희 되겠네요. 지역에서 아마 예. 그런 수요가 없다 만약에라도, 보니까 예, 만약에라도 연다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 이렇게 이 정도 세우는 네, 그러면 이 예산의 심사위원회 개최 예산과 치료 보호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이 400만 원 이것과는 또 다른 결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 치료비 400만 원은 저희 네. 시민 중에 이제 타 시도나 우리 예. 시에서나 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서 그분들의 실거주지가 아니라 아이고. 소재지 기준 네, 소재지에 예, 있는 소재지 시도에서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는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 네. 기준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다은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02쪽 그리고 305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비 반납액 중에서요. 의약품 등 민원 빈발 합동감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이 두 여비 예산 모두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하거나 지도 점검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여비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현장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현장은 나가시는데 여비 청구를 안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0% 이상 반납이 돼 있길래 이제 필요에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나가고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예산 부분이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횟수는 충족이 됐을 건데 네, 수시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반영이 안 그러면 수시 부분이 이제 과하게 예산 편성이 다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출장을 가면은 4시간 미만은 2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4만 원, 아니 만 원이고 2만 원이죠. 여하튼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용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관용차를 활용하다 보면은 4시간 미만은 지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저희가 그런 걸 좀 계상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이거 결산 보니까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런 현상들 좀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자살 예방 관련 사업에 22억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사한데요. 이 자살자 수가 심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도까지는 411명으로 해서 최초로 400명을 돌파를 했고, 25년도는 제가 가진 데이터는 3월 말 기준이거든요. 혹시 최근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아니 3월 말 기준. 거기까지만. 네, 네.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91분이 자살을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3년간 이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층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연령층이 뭐 노동이든 경제적이든 부양이든 뭐 이런 각종 사회적인 부담들을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연령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진 않은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살 동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분까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신 문제가 동기의 1위였다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 통해서 관리를 잘 해오신 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의미한 이 저지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어는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는 이유가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경제 부분을 보면 23년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인원수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네.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직장 문제 이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후에 그 자살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고 지금 뭐 사실 또 금호타이어가 또 이렇게 네. 있었고 저번에 유니아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2, 3년 안에도 좀 이 부분이 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이 그 부서에서 그 현장에 있는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를 좀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집중 상담은 사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3년도에 대유인이야 그리고 이번 금호타이어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게 된 위험이 실현이 2, 3년 내에 빠르면 1년 내에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에너지는 행정력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 자살 위험군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홍보하고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 대상들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 대상들한테 뭐 문자 한 통이라도 좀 먼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광주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군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그 리스트업된 이 위험군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40대 중장년층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분들한테라도 먼저 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 때도 지금도 그 어려운 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다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일일이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필요하니 계속 당신도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라 저희도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사실 여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이제 노력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라는 이제 국장님 말씀을 네. 이해를 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소통에 약간 네.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어쨌든 제주항공 유가족들도 원하는 부분이었고 네. 정보 제공도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대유인이하든 금호타이어든 이 대응 조직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사고를 입으신 네. 그래서 대응 조직을 통해서 한번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인데요. 2024년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반응이 어떤가요?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작년에 처음 농림부에서 신설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작년에는 자치구로 내려보내라고 기초예산라고 이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초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했는데 서구에서만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총 예산 5천이 서구로 내려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서로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은 했고 이제 그 올해는 이게 이제 기초에서 하든 이제 강역에서 하든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 시도 여건에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기초에 내리니까 그 서구만 참여하다 보니 타 지역에 타구에 있는 그 우리 그 업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강역 단위 저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5개구에 있는 그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지적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이 부서 성과 지표들 좀 사실 다른 환복위 소관 부서 혹은 제가 일했던 행자위 소관 부서의 달성률에 비하면 복지건강국은 그래도 원만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지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그래도 120%가 넘어가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혹시 이 정책 목표나 이 달성률 그리고 측정 상식을 교정할 필요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120%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게 있어서 많이 그 교정이 올해는 되셨죠? 네, 삭제도 하고 신규로 만들기도 하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서 질의주신 의원님들 내용 중에 하나 조금 더 확인과 그다음에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그 호남권 재활병원 실은 호남권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우선해서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운영 적자에 따른 보조 또 이게 이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되거나 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의료 수가는 고정이 돼 있고 그런데 여타 재반 비용은 다 상승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주 목적이 지금 이게 전도가 돼버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병실을 공실로 남기지 않고 계속 또 환자를 받아서 그러다 보면 막상 또 장애인이 또 재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또 거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권 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의료원도 지금 예타의 주요 이제 그 취지가 실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의료의 서비스가 지금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필수나 긴급, 여타 민간에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정말 꼭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공백이나 필수 등에 대한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뭐 담배 소비세에서 일부분은 뭐 한 달까지도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의료원에 대한 기재 통과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보전을 해주든지 정부에서, 아니면 뭐 수가 조정을 해주든지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을 또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내용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노 의원님. 예, 점심 드셔야 되니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우리 지난번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건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거 지금 전액 지출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럼 다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자칙으로 일단 내려가서 그때 네.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우린 지출액으로 네, 이렇게 네. 돼 있네요. 이거 예, 나중에 잔액을 또 남겼어야 되는데 잘 돌려받는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도 네. 계속 관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서영기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지원기금 운영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이명노, 서영규, 임미란,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임무, 책무 등 총칙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도감독, 포상 등 사회복지인 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은 총 60개소로 종사자 4,217명, 법인의 산하시설은 총 201개소, 종사자 5,793명입니다. 타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중 5년마다 수립 시행을 수립 시행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 계획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마다 수립 시행을 수립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 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노 의원의 위원회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명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이명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의원이 제안한 이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 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상정 보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영유아 시설 급식계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연, 정다은, 서용규, 이명노,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시설 급식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의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조치, 정보의 공개 및 제공, 교육 및 연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학교 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영유아 시설 단체 급식 식재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영유아 시설 단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다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경남, 강원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영유아 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유해물질 표본 검사를 실시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식재료의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검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영유아 시설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영유아 시설 급식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명노, 정다은, 이기순, 박미정, 조석호, 강수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상포진 지원 대상 및 접종 종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까지 신설하여 기존 대상자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을 확대하고 제3조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를 확대하고 제4조 비용 지원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본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하였지만 대상 포진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지원 금액이 높고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상 포진은 법정 감염병이 아닌 비전염성 질환이고 치료제가 있어 백신 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며 지원 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모두를 의료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상당수가 중복됨에 따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의하나 제2조 제1항 중 신설 및 제3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 동의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상 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비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고 백신 지원 단가가 높아 사업 수행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 제1항의 지원 대상을 현행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고 제3조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조항을 삭제하며 제4조 비용 지원 본문 중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미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목 예의 부분 본문 중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위원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박미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박미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의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상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상 결과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상 대상 기관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총 3개 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출연금 2건, 위탁사업비 21건으로 총 23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의 사업비는 12 기준으로 총 227억 1,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액은 218억 3,400만 원, 이홀액은 100만 원, 집행 잔액은 8억 8,200만 원, 이자 발생액은 3,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등의 총 반납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은 광주사회복지회관 운영,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운영, 광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5건으로 예산액은 총 126억 8,500만 원으로 위탁금 124억 9,300만 원과 자부담 1억 9,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25억 1,700만 원으로 위탁금 123억 300만 원, 자부담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자부담을 2,200만 원 추가 집행하여 위탁금 집행 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원금 등 정상 결과와 민간위탁 회계 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 퇴장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더 정상하니까 퇴장. 이어서 의사 일정 제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결의안으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보기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하는 건 굉장히 조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소송 중인 재판에 앱이 깔려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가고 우리들도 거기에 좀 동참해서 국민 건강권 확보, 그다음에 건강권과 맞물려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서명 운동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시민 서명 운동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원님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고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